관아 앞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숙해야 할 제사상 앞 붉게 타오르는 화로에서 향긋한 숯 냄새 대신 코를 찌르는 역한 악취가 진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의 시체가 썩어 문드러질 때 나는 비릿하고 끔찍한 냄새였습니다. 잔뜩 화가 난 사또가 곤장대 위에 묶인 남자를 향해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내 놈이 감히 나라님께 바칠 진상품에 부정을 타게 해? 숯에서 어찌 이런 흉한 냄새가 난단 말이더냐. 형틀에 묶인 사내는 등 굽은 꼽추 칠성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사또나리.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숯을 구운 죄밖에 없습니다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관아 마당에 모인 구경꾼들이 웅성거리며 칠성을 손가락질하던 그때였습니다. 칠성의 옆에 포박당에 꿇어앉아 있던 한 여인이 스르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발한 머리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은 사또가 아닌 사또의 등 뒤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의 목소리인 양, 서늘하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리, 저건 숯 타는 냄새가 아닙니다. 무덤 속 뼈가 타는 냄새입니다.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그 한마디. 과연 이 냄새나는 숯에는 어떤 무시무시한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마을에서 쫓겨난 미친 여인과 등 굽은 숯쟁이의 기막힌 운명. 지금 시작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숯 굽는 가마터에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그 눈밭을 헤치며 늙은 소처럼 묵묵히 지게를 지고 오르는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꼽추 칠성이었습니다. 등은 낙타처럼 굽었고 얼굴은 숯 검댕으로 시커멓게 뒤덮였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반쪽짜리 인간이라며 혀를 차곤 했습니다. 칠성은 부모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자라 남들이 다 꺼리는 산속 숯가마 옆에 움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 불꽃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칠성은 늦은 밤까지 숯을 굽고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움막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눈 덮인 가마터 입구에 웬 헌 넝마 조각 같은 것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이쿠, 이게 뭐야? 고라니가 얼어 죽었나? 칠성이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그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얇은 못이 적삼 하나만 걸친 젊은 여인이 눈 구덩이에 파묻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려 코 밑에 손을 대보니 아직 미약하게나마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나무를 하러 왔던 마을 장정 두어 명이 그 광경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칠성이, 그 손떼게, 그거 윗마을에서 쫓겨난 미친년 아냐? 그러다 재수옴부터 헛것을 본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다가 멍석말이 당에 쫓겨난 년이라고. 장정들은 침을 퇴뱉으며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재수 없는 것에 손대면 부정 탄다는 것이었지요. 칠성은 망설였습니다. 가뜩이나 마을에서 천대받는 처지인데 미친 여자까지 거뒀다간 무슨 꼴을 당할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밭에 쓰러진 여인의 모습이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자신의 처지와 너무도 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자신의 낡은 솜저고리를 벗어 여인을 감쌌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요. 칠성은 여인을 들쳐 업었습니다. 굽은 등이라 누군가를 업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끙끙거리며
여인을 자신의 움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움막 안은 썰렁했습니다. 칠성은 아껴두었던 숯 부스러기를 아궁이에 가득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을 녹이라며 자신이 덮고 자던 유일한 개가죽 담요까지 여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칠성은 부엌에서 식은 밥덩이를 끓여 죽을 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여인의 입가에 대주며 칠성이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소. 뜨스운 거라도 좀 넘겨보시오. 한참 뒤 여인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여느 사람과는 달리 유난히 까맣고 깊었는데 칠성을 보자마자 대뜸 이상한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불이 너무 뜨겁습니다. 칠성은 아궁이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방이 뜨끈하니 좋지 않소? 몸 좀 지지시오. 하지만 여인은 고개를 저으며 칠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칠성의 굽은 등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궁이 불이 아니라 대개 등 뒤에 불덩이 같은 복이 얹혀 있다는 말입니다. 칠성은 헛것을 본다더니 정말 미친 여자인가 보다 생각하고는 쯧쯧 혀를 찼습니다. 평생 집만 짊어졌던 이 지긋지긋한 등짝에 복이 얹혀 있다니요. 하지만 칠성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해온 이 여인이 칠성의 굽은 인생을 펴줄 유일한 귀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움막 밖에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두 사람이 있는 좁은 방 안만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따뜻한 죽을 먹고 기운을 차린 월아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칠성이 새벽부터 구워낸 숯들이 쌓여 있었는데 하나같이 색이 흐리멍덩하고 푸석푸석해 보였습니다. 가난한 칠성이 가진 기술이라곤 그저 나무를 태워 검은 숯인 검탄을 만드는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낭자, 몸도 성취하는데 어딜 나오시오. 내 얼른 이 숯들을 장에 내다 팔고 약이라도 한 첩 지어오리다. 그런데 숯을 바라보는 월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숯가마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차갑게 식은 재를 손가락으로 문질러 보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숯은 팔지 마십시오. 아니, 못 팝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 평생 이 숯을 팔아 입에 풀칠하며 살았소만. 월아는 칠성이 애지중지하는 숯가마를 가리키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터는 죽었습니다. 땅 밑에 물길이 흘러 습기가 차니 나무가 타는 게 아니라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숯에서 쉰내가 나고 불이 금방 꺼지는 겁니다. 칠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동안 장터에서 칠성인의 숯은 연기만 많이 나고 화력이 약하다며 타박을 듣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칠성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내 그걸 모르는 바 아니오. 허나 가진 땅이라곤 이 습한 골짜기뿐인데 어쩌겠소. 꼽추인 내가 어디 가서 좋은 땅을 빌리겠소. 그러자 월아가 산 중턱 험악한 바위들이 삐죽삐죽 솟아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도깨비가 나오는 터라며 얼씬도 하지 않는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저기로 가십시오. 저 바위 틈 사이가 진짜 가마터입니다. 아이고 낭자, 저기는 짐승도 안 가는 험지요. 바람이 저리 세게 부는데 어찌 불을 지핀단 말이오?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저곳은 땅의 기운이 펄펄 끓는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저 센 바람이 불길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불순물을 싹 태워버리고 알맹이만 남길 것입니다. 칠성은 월아의 눈빛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 홀린 듯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칠성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바위산으로 흙과 돌을 날랐습니다. 남들이 보면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할 일이었지만 칠성은 월화를 믿고 피땀 흘려 새 가마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첩불을 지피는 날, 월화의 말대로 바위산의 거센 바람이 아궁이로 빨려 들어가더니 가마 안에서 우웅 마이너스 하는 기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도깨비가 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가마 문을 열던 칠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수치란 말인가? 가마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시커먼 검탄이 아니었습니다. 겉면이 하얗게 서리가 내린 듯 빛나고 서로 부딪힐 때마다 깡, 깡 하고 맑은 쇳소리가 나는 단단한 숯, 바로 전설 속의 백탄이었습니다. 잡냄새는 하나도 없고 은은한 나무 향만 풍기는 최상품이었습니다. 월화가 칠성에게 다가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리의 등 뒤에 있던 그 불덩이 같은 복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칠성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숯을 어루만졌습니다. 평생 굽은 등으로 천대받으며 살았던 그의 인생에도 비로소 쨍하고 쇳소리 나는 볕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이 만든 백탄의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에 숯을 내놓기가 무섭게 양반댁 하인들이 몰려와 서로 사가겠다고 돈주머니를 흔들어댔습니다. 이복의 칠성씨, 우리 대감마님 방에 뗄 것이니 웃돈을 더 쳐주겠네.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 그 쇳소리 나는 숯, 몽땅 다 주게. 평생 어이 꼽추라고 불리던 칠성이 처음으로 칠성씨라는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칠성의 돈주머니는 두둑해졌고 그는 월화에게 고운 옷감과 맛난 음식을 사주며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그 숯하는 구수한 냄새는 곧장 마을에서 가장 코가 밝고 욕심 많은 이 최마름의 콧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최마름은 이 고을 대지주의 땅을 관리하는 마름 즉 중간 관리자이자 이장으로 소장농들의 고열을 짜내기로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어느 날 최마름이 덩치 큰 장정들을 이끌고 칠성의 바위산 가마터에 들이닥쳤습니다. 내 이놈 칠성이 내 놈이 내 허락도 없이 남의 산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며 칠성이 하던 일을 멈추고 화들짝 놀라 엎드렸습니다. 마름 어르신, 도둑질이라니요. 이 바위산은 짐승도 안 사는 버려진 땅 아닙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제가 시끄럽다. 버려진 땅이라니. 이 산맥 줄기가 다 우리 대감마님 땅이고 그걸 관리하는 게 바로 나 최마름이다. 여태껏 나무를 베어 숯을 구웠으니 그동안 밀린 산세와 나무값을 내놓거라. 최마름은 칠성이 모아둔 돈주머니를 낚아채더니 그것도 모자라다는 듯 가마를 훑어보았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백탄이 그득한 가마를 보자 최마름의 눈에 탐욕스러운 광기가 번들거렸습니다. 돈 몇 푼으로 될 일이 아니다. 내 놈이 불법으로 가마를 지어 산을 망쳐놨으니 이 가마터는 관아에 고발하기 전에 내가 몰수하겠다. 당장 꺼져라. 그것은 날강도나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칠성이 울며 불며 최마름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안 됩니다, 어르신. 이 가마는 제 목숨줄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지만 최마름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장정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장정들이 몽둥이로 칠성의 굽은 등을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칠성은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때 움막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월화가 뛰쳐나와 칠성을 감싸 안았습니다. 월화는 서늘한 눈으로 최마름을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멈추시오.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남의 피땀을 훔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요. 최마름은 월화의 기세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비열하게 웃으며 침을 뱉었습니다. 허, 인연이 그 미친년이구나. 재수옴 붙는다더니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 칠성놈이 도둑질을 배웠구만. 여봐라, 이 거지 같은 년놈들을 당장 산 아래로 내던져라. 결국 칠성과 월화는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칠성은 피 묻은 손으로 땅을 치며 통곡했고 최마름은 뺏은 가마터에 앉아 희희낙낙하며 숯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숯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불씨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장정들에게 끌려가던 칠성은 피투성이가 된 채 최마름을 향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가마는 가져가셔도 좋으니 우리 월화 낭자가 지낼 곳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이 엄동설 안에 어딜까란 말입니까? 하지만 최마름은 콧방귀를 뀌며 대문 밖으로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썩 꺼지지 못해?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그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패대기 쳐진 칠성을 부축해 일으킨 건 월화였습니다. 그녀는 옴매무새를 단정히 하고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는 최마름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고 깊은지 욕설을 퍼붓던 최마름조차 순간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월화는 가마터 뒤쪽 험한 바위 틈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거대한 고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나무는 껍질이 검고 붉은 이끼가 끼어 있어 마치 핏줄이 선 것처럼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장 영감, 내 말 명심하시오. 가마는 가져가되 저 뒤에 있는 검은 나무만은 절대 베지 마시오. 최마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나무를 베지 말라. 그 나무는 땔감이 아닙니다. 이 산의 주인이 잠든 자리이자 땅에 숨구멍을 막고 있는 빗장입니다. 저것을 건드리는 순간 화가 미쳐 당신뿐 아니라 온 고을이 곡소리로 뒤덮일 것이요. 그 말을 남기고 월화는 칠성을 부축해 절뚝이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최마름은 잠시 등골이 오싹했으나 이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미친년이 쫓겨나는 마당에 악담을 퍼붓고 가는구나. 산주인이니 뭐니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칠성과 월화가 사라지자 최마름은 욕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칠성이 만들어둔 가마가 너무 작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쯧쯧, 이래서야 언제 큰 돈을 만지겠나. 여봐라, 가마를 2배로 넓혀라. 당장 저 뒤에 있는 나무들도 싹 다 베거라. 일꾼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월화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던 탓입니다. 어르신, 그래도 저 검은 나무는 좀 기분 나쁘게 생겼는데 그냥 두는 게 이 멍청한 놈들이 저 나무가 다 돈이야. 저렇게 크고 단단한 놈으로 숯을 구워야 최상품이 나오는 법이다. 당장 베어. 최마름의 호통에 일꾼들은 어쩔 수 없이 도끼를 들었습니다. 쾅! 쾅! 도끼날이 검은 나무의 밑동을 찍을 때마다 나무에서는 맑은 수액 대신 붉고 끈적한 진액이 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일꾼들은 기겁했지만 돈에 눈이 먼 최마름은 그저 싱글벙글 웃을 뿐이었습니다. 좋다. 아주 좋아. 이 나무로 숯을 구우면 칠성놈이 만든 것보다 100배는 더 좋은 숯이 나올 게다. 그렇게 금기의 나무는 무참히 베어졌고 토막토막 잘려 숯가마에 시뻘건 아궁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것이 관아의 제사상을 덮칠 재앙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것을 탐욕스러운 최마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고을 관아에서는 나라의 안녕을 비는 큰 제사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최마름은 자신이 만든 숯을 으리으리한 자개함에 담아 사또에게 바쳤습니다. 겉보기에는 칠성이 만든 백탄처럼 하얗고 단단해 보였으니 최마름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사또 나리, 이것이 제가 만든 천하제일의 백탄이옵니다. 불이 붙으면 잡내는커녕 향긋한 솔레음이 날 것이옵니다. 사또는 흡족해하며 제단 위 화로에 그 숯을 올리라 명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사가 시작되었고 제관이 향을 피우기 위해 화로의 숯에 불씨를 댕겼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이 붙자마자 맑은 불꽃 대신 검붉은 연기가 뱀처럼 다리를 틀며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사람의 비위를 뒤집어 놓는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향긋한 솔레음이 아니라 오래된 무덤을 파헤쳤을 때 나는 시체 썩는 냄새와 머리카락 타는 누린내였습니다. 우, 이게 무슨 냄새냐? 사또 날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제사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점잖던 양반들은 코를 싸쥐고 헛구역질을 했고 제단 위에 올린 음식들은 검은 그을음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라의 제사를 망쳤으니 이는 곤장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목이 달아날 중죄였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봐라. 최마름 이놈을 당장 꿀려라. 감히 신성한 제단에 똥물보다 더러운 것을 올려.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마름을 포박했습니다. 최마름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자신이 베어낸 그 검은 나무에서 흐르던 붉은 진액이 떠올랐지만 지금 그걸 말했다가는 당장 참수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 순간 최마름의 머릿속에 비열한 핑계가 떠올랐습니다. 사또나리, 억울합니다. 이 숯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저기 쫓겨난 꼽추 칠성놈이 만든 것입니다. 뭐라? 칠성이? 예. 그놈이 가마터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숯가마에 죽은 짐승의 피와 독을 뿌려 저주를 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숯에서 어찌 송장 썩는 냄새가 나겠습니까? 위기를 모면하려는 최마름의 거짓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분노한 사또는 앞뒤 잴 것 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가서 그 꼽추놈을 잡아들여라. 그놈과 같이 산다는 미친년도 함께 끌고 오너라. 그 시각 산 아래 다 쓰러져가는 헛간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칠성과 월하는 영문도 모른 채 포졸들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칠성은 영문을 몰라 울부짖었지만 월하는 이미 이 모든 사단이 날 줄 알았다는 듯 담담한 표정으로 관아를 향해 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형틀에 묶인 칠성은 억울함에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고 최마름은 저놈들이 범인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때 꿇어앉아 있던 월하가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나리, 저건 숯 타는 냄새가 아닙니다. 무덤 속 뼈가 타는 냄새입니다. 사또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뼈가 탄다니 그게 무슨 요망한 소리냐? 최마름이 욕심에 눈이 멀어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산의 주인인 산신의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 나무 뿌리가 감싸고 있던 오래된 무덤까지 파헤쳐 아궁이에 넣었으니 조상님의 노여움이 악취가 되어 진동하는 것입니다. 최마름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저 미친년이 칠성놈과 짜고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주리를 트십시오. 사또 역시 월하의 말을 쉬이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월하는 사또를 똑바로 응시하며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리,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신다면
나리 등 뒤에 엎여 있는 그 아이에게 물어보시지요. 물에 젖어 춥다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 아이 말입니다. 순간 사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또만의 비밀, 몇 해 전물에 빠져 잃은 어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풀어 가마터 뒤쪽을 파보아라. 저 여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겠다. 포졸들이 들이닥친 칠성의 옛 가마터. 최마름이 베어버린 검은 나무의 밑동 아래를 파내자 흙 속에서 으스러진 오래된 목관 조각과 시커멓게 그을린 유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무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최마름이 나무를 베면서 무덤까지 훼손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사또는 대로했습니다. 내 이놈, 최마름, 내 놈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더니 결국 남의 무덤까지 파헤쳐 나라의 제사를 망쳤구나. 저놈을 당장 형틀에 매라. 사또나리, 살려주십시오. 최마름은 곤장 100대를 맞고 비명을 지르며 관아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쫓겨나 거지가 되었고 다시는 그 고을에 발을 붙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명을 벗은 칠성은 사또 앞에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또는 칠성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내 너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마터면 큰 죄를 지을 뻔했다. 내가 만든 백탄만이 부정을 씻을 수 있을 터이니 앞으로 관아에 들어오는 모든 수ችን 내가 맡도록 하라. 그날 이후 칠성의 인생은 활짝 폈습니다. 그는 되찾은 가마터에서 월화와 함께 질 좋은 숯을 구웠고 칠성 숯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유명해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칠성이 새 기와집 마루에 앉아 월화에게 물었습니다. 낭자, 그때 내 등 뒤에 불덩이 같은 복이 있다고 했었지? 그게 정말 숯이었소? 월화가 칠성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얼어 죽어가던 사람에게 덮어주셨던 헌솜저고리,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복덩이였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꼽추 칠성과 미친 여자라며 돌팔매질 당하던 월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 두 사람은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